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가 그걸 보고서 예술 많이 해보면 굉장히 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질의를 여기서 아니요,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조금만 붙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은 총재께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 정부와의 관계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모든 생각,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 정부가 도와주고 이런 거가 큰 프레임이었다면 지금은 민간 주도로 수요가 움직인 것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프레임에서 바뀌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 분석과 개발에 대해서 하고 그걸 갖다가 관계 부처나 정부에 어떻게 보면 제안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도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구조개혁 이슈가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는 그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거고요. 사회 이동성, 그러니까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간단하게. 첫 번째로 이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이제 서비스업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과거에는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교육제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서비스업이 70% 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서비스가 기술을,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기술 혁신과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서비스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신서비스 수출 강국이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가 지원 전략,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성장 잠재를 높일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라는 건 노동력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당장 출산율을 0.7에서 1.2를 만든다 해도 새로운 노동력이 들어오기까지는 20년 이상 걸릴 텐데 그 사이 트랜지션에 이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출산이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고요. 같이 얘기해가지고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소득 분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피부를 느끼거나 제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 이전 세대들은 훨씬 더 빨리 바뀌었고요. 소득면으로 봐서는 저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 불평등도가 굉장히 나쁘냐, 저는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지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는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부를 포함한 이 불평등도는 저희 아버지 제너레이션에 비해서 지금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저희 교육제도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학 입학만 성적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들어오는 것도 블라인드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거가 어떤 이동을 좋은 의도로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제도가 고착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두 번째는 부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저는 이런 어떤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컨스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도 새로운 쪽, 그 다음에 서비스 쪽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 격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공교육의 뭐 여러 가지 질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 최근에 또 늘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교육들도 저희가 확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가 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가는 그런 정상적인 어떤 그런 시장으로 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좀 자산을 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뭐 저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럼 ISA 계좌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산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한국은행이 최근에 돌봄 서비스라든지 교육 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시는 정부 입장에서 조금 뭐 부담스러우시거나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지는 않으셨는지. 기재부하고 하는 간에는 무슨 그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끼리는 공부를 서로 많이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인풋을 넣어드리기도 해오는 과정들을 계속 해왔는데 중앙은행이 가지는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을 하시면 신뢰가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의 어떤 구조개혁이나 그 공론화하는 데 있어서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기술이 그런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하는 변화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고 뭐 새로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 얼마고 이게 여러 그 컨설팅 컴퍼니에 막 에스티메이션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건 의미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사람을 대체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이게 시간을 갖고 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슈를 지금 우리가 막 시간 들여서 가설적인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저는 요새 회의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40페이지짜리 AI를 줄여가지고 한 10페이지 만들어서 10페이지만 들고 들어가면 시간 없는 데도 굉장히 돼서 사실은 뭘 떠나서도 어떻게 활용하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노동을 어떤 게 대체하고 뭐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프론트를 가느냐 이런 걸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 방안을 이제 말씀해주신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대충 일단 총재님하고 말씀을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내년에 한국은행에 가서 이 비슷한 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부총리님과 또 저희 한국은행 총재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아무래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중됨으로써 미래에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먼저 부총리님과 한국은행 총재님 모두 청년의 그런 삶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한국은행의 그런 페이퍼나 이런 쪽으로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님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운을 같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한번 오셔서 저희 젊은 직원들이 타운을 한번 약속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일장 적어놔.